여러분, 건설 현장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했습니다. 골조공사, 철근, 알펌 작업, 이제는 내국인보다 외노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실, 기계실, 경비실. 여기는 왜 외노자가 안 보일까요? 같은 3D 업종인데 왜 시설관리에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 요즘 시설관리 업계에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현장에서 무수기들을 뽑아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 차라리 외국인 젊은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게 낫겠다. 이런 말 시설판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보세요. 서울 아파트 경비, 청소, 설비 관리직은 세전 270만원에서 280만원, 실수령 220만원 전후. 이게 한국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청년들에게는 어떨까요? 2,000달러 가까운 월급, 자기 나라보다 3배, 많게는 5배. 서울에서 살면서 이 돈을 받으면 충성심 대단할 거다. 이런 주장 업계 사람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월세도 걱정 없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 3짜리 빌라고 하면 1인당 2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이미 호주,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직에도 외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단순히 노예 직종이라 외노자도 안 온다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법적인 벽입니다. 청소, 설비 관리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는 경비업법 때문에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교육 자격, 신원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설관리 3대 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는 애초에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서비스 직종이라는 특성입니다. 시설관리 일은 단순히 전기 고치고 배관 뚫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입주민 민원 대응, 설명, 설득. 이게 절반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이 부분에서 언어문화 장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한국어로 부드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민원을 막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면 주민들의 반감은 폭발합니다. 셋째, 입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입니다. 아파트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내 집, 내 공동체.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40에서 50대 주민들은 내 집을 외국인한테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넷째, 고용 구조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숙소 제공이 의무입니다. 제조업, 농업은 회사가 기숙사를 마련해 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기숙사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임금 구조와 노동 강도입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무, 민원 스트레스, 잡무까지 떠안는 구조.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사판에서 일하는 게 낫습니다. 일당도 높고 숙소도 제공되고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결국 시설관리라는 업종 자체가 외노자 유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외노자가 시설관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걸까? 지금 무수기 뽑아도 뺀질거리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젊고 성실한 외국인 청년을 데려다 교육하면 기존 인력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시설관리 직종의 장래성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내국인은 안 오고 고령자 위주로만 채워지니 앞으로 몇 년 뒤면 더 심각한 인력난이 닥칠 겁니다. 그때는 결국 시설관리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왜 시설관리에 외노자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외노자가 들어올 수 있을지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노자가 시설관리에 들어오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에 외국인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제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9 비전문 취업 비자와 H-2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2-9 비자는 한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의 근로자를 데려와 제조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H-2 비자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와서 일정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입니다. 이 두 가지 비자 체계는 외국인 고용의 뼈대입니다. 문제는 시설관리 업무가 이 제도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와 설비 관리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외국인 허용 업종 목록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청소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와 일부 유지관리 업무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비 업무는 다릅니다. 아파트 경비는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경비원을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보안 인력으로 규정합니다. 보안교육 신원조회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실상 내국인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 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 분야는 외국인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주가 충족해야 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우선 내국인을 먼저 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숙소 제공이나 생활 지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이나 제조업처럼 기숙사를 마련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가능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 제약과 행정 부담이 맞물려 시설 관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법적인 장벽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게 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외국인이 시설 관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민 인식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 청소원, 설비기사와 매일 얼굴을 마주합니다.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분리수거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입주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외국인에게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불신이 생깁니다. 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거부감도 큽니다. 두 번째는 고용 구조의 한계입니다. 외국인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숙소 제공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업은 회사가 숙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원용 숙소를 따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적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힘드니 외국인 채용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 조건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경비는 격일제 24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순찰, 민원, 분리수거, 잡무까지 떠맡으면서도 휴게 시간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세전 270만 원 전후로 한국 내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건설이나 제조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 현장은 힘들어도 일당이 높고 숙소도 제공됩니다. 단순 반복 업무 위주라 민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결국 외국인에게 시설 관리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업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업계 내부의 기피 문화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용역회사는 외국인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문제 생겼다가 주민 반발을 받으면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외국인을 뽑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시설 관리는 이미 내국인 청년층에게 비인기 업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까지 들어오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설 관리직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 고령자조차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반발도 커집니다. 이런 점들이 겹쳐 외국인이 시설 관리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수기 문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수기는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채로 들어온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비를 도맡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감도 약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동남아 외국인 청년을 데려다 교육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주장입니다. 월급 270만 원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돈이고 성실하게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기숙사나 숙소 문제만 해결된다면 외국인이 무수기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시설 관리는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서비스직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기실에서 차단기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입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입주민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친절하게 대화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시설 관리 업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관리자들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기존 실장을 맡고 있는 관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 관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수기가 일을 못해도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을 뽑았다가 주민 민원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국인 무수기를 키우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을 배우고 팀을 이루어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는 주민을 상대하는 서비스 성격이 강해서 아직 외국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내국인은 시설 관리에 거의 지원하지 않고 고령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수기와 외노자 논쟁은 앞으로 시설관리 업계가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시설관리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인력난 해소 효과입니다. 청년 내국인이 시설관리에 지원하지 않고 고령 인력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입은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정고 체력이 있는 외국인 인력이 들어온다면 고령 인력이 감당하기 힘든 잡무를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나 단순 유지 보수 같은 분야에서는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근속 가능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최대한 돈을 모으려 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직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인력 순환을 줄여주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도와 성실성입니다. 270만 원이라는 월급은 한국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노동자에게는 고액입니다. 고국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첫 번째 우려는 입주민 반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보안과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외국인이 경비실을 지키거나 민원에 대응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작은 오해가 발생해도 불만은 곧바로 관리소장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서비스 품질 저하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서비스직 성격이 강합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성실해도 언어와 문화의 벽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주민 설득이나 민원 처리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는 직업 이미지의 하락입니다. 시설관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표 업종으로 굳어지면 내국인 젊은이들은 더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단순 저임금 노동직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려는 고용 구조 충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제공과 비자 관리 의무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의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처럼 최소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입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양날의 칼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아파트 시설관리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는가? 첫째는 법적인 이유였습니다. 청소와 설비 관리 업무는 외국인이 가능하지만 경비 업무는 경비업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서비스직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시설관리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입주민 민원을 처리하고 설득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숙소 제공 의무와 행정 부담 그리고 주민 반발이 외국인 고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넷째는 직업 이미지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가 외국인 대표 업종으로 굳어지면 내국인 젊은이는 더더욱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맞물려서 지금까지 외국인은 시설관리 업계에 거의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업계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청년 내국인은 지원하지 않고 무수기조차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10년 뒤를 생각하면 인력난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외국인 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젊고 성실한 외국인 청년을 데려다 교육하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보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설관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외국인이 시설관리에 들어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입주민들은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과 의견들이 모여야 우리 업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설워크는 전국의 시설관리인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다 못 다룬 이야기들, 현장에서 겪은 민원 사례,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페에 글을 남기면 다른 시설관리인들과 바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처럼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도 있고 일상 속 작은 팁이나 정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실에서 있었던 민원 사례,
기계실에서 겪은 고장 경험, 관리소장과의 갈등 해결 방법 같은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생한 현장 경험이 모일 때 우리 업계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카페 시설워크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쌓이면 우리 목소리는 커집니다. 정부 정책도 언론 보도도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문제는 앞으로 더 자주 거론될 겁니다. 그때 우리 시설관리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이 대신 답을 내리게 됩니다. 남들이 정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시설워크 카페는 그 첫걸음을 만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글이 모이면 카페는 활성화되고 그 힘이 업계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지나칠 건지 아니면 우리 업계를 위해 한마디라도 남길 건지 저는 여러분의 참여를 믿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시설워크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주제, 외국인 노동자 도입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시설관리인의 힘은 현장에서 나오고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업계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